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등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관련하여 영상 준비했는데요. 일부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보험금 청구 못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재평가 받아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라는 큰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재활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호전되지 않아 움직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국가장애를 신청하여 심한 장애로 결과를 받았고 이 결과지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보험회사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사를 통하여 보험회사 양식인 AMA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병원 주치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검사하는 방법이 기존에 시행했던 방법이 전부이고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모르겠으니 대학병원 등을 통하여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서류 발급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한 편마비, 이 장애는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서 질병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진단입니다. 여기 증권 보시면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계약 또는 질병 또는 사망보험금 옆에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이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80% 이상 후유장애는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또한 면제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 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보상보험금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될 치료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처음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는 이런 보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장애 때 진행했던 검사 방법인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져서 보험회사에 청구조차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은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씻기 등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제한이 남았는지를 평가하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편마비 환자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평가 방법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섭취 항목을 보시면 한쪽이 비록 불편하지만 다른 한쪽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이동 동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은 불리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증권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80% 이상의 후유 장애에는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국가장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 약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죠. 그럼 이 약관을 잠깐 살펴보면 신경계, 이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에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평가표로 평가를 하고 다른 신체 부위인 눈, 귀, 코, 팔이나 다리 등에도 장애가 남았다면 이 후유 장애로도 평가를 한 후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이란 신체의 각 부위별로 평가를 한 후 높은 지급률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지급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등 신경계 장애가 남으신 분들은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과 더불어 신체 부위별인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등 부위별의 제한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도 평가를 꼭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병원에서는 이런 기준에 대해 전혀 이해하시질 않아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다시 후유장애 평가를 받았고 어깨, 손목, 손가락, 발목, 발가락, 능동적 움직임 제한으로 80% 이상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만 보험회사도 그때서야 지급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80%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절대 적은 금액 아닙니다. 만약 이분도 그냥 주치의 선생님 말씀만 듣고 따로 알아보지 않으셨다면 이 80% 후유장애 보험금 못 받으셨을 겁니다. 편마비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손상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 또한 검토 가능하니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전화, 사건 의뢰 통해 말씀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손해사등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등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